지난날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내일 손주 생일이니깐 엄마랑 함께 오세요. 옆에서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꼭 맛있는 거 사갖고 오세요. 꼭이에요, 할아버지. 그 말에 전철호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내일 보자. 할아버지가 맛있는 케이크 사갈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전철호 어르신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딸의 전화벨은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던 분이었거든요. 부검을 한 결과 전철호 어르신은 심정지였습니다. 잠든 사이 심장은 멎었고 그날 밤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사실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 중 40%가 바로 이렇게 수면 중 조용히 찾아오는 심정지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젯밤 여러분의 수면 환경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늦은 저녁 식사, 잠들기 전 따뜻한 방, 한두 잔의 물, 그리고 평소처럼 등을 대고 눕지 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건우입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수면 중 갑작스러운 사망의 약 80%는 평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해오던 잘못된 습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습관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수면 중 사망 위험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4가지 실전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잠들게 된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위험한 40%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확실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고 잠드는 건 여러분의 소중한 목숨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수면 중 생명을 위협하는 4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해결책을 차례대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하세요. 이 영상에 여러분의 생명과 자녀와 손주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늦은 밤 무거운 식사입니다. 며칠 전 68세 오태식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밤마다 출출해서 라면이나 김치찌개 한 그릇 먹고 자는데 괜찮겠죠? 젊었을 때부터 습관이 돼서 말이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태식 어르신, 그건 정말 심각한 습관입니다. 밤 10시 이후 무거운 식사는 심장에 시한폭탄을 심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에는 소화효소 분비가 30% 이상 감소하고 위장 운동도 둔화됩니다. 그런데 무거운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기관이 과부하되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76세 김철수 어르신이 있습니다. 평소 밤마다 진한 국물 요리를 즐겨 드셨는데 어느 날 밤 김치찌개를 드시고 바로 잠드셨습니다. 새벽 3시경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첫 질문이 식사 후 얼마나 지나서 주무셨습니까? 였습니다. 저희 병원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밤에 무거운 식사는 돌연사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아시겠죠? 2023년 대한노인의학회 연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급성 심장 발작 중 28%가 늦은 밤 식사 후 3시간 이내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야식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식사 시간은 오후 6시 이전으로 앞당기고 취침 최소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메뉴는 가벼운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구성하고 출출할 땐 무가당 요구르트나 사과 반쪽으로 대체하세요.
오태식 어르신도 처음엔 평생 습관인데 쉽지 않네요 라고 하셨지만 3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속쓰림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또 다른 위험한 습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밤중 수면을 방해하고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지난주 진료실에서 70세 이미경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잠들기 전에 꼭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자요. 하루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건강에 안 좋다잖아요? 이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물론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 마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잠자기 직전에 많은 양의 물이나 차를 마시게 되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밤중 배뇨를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깊은 수면이 방해받고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날 때마다 심장과 자율신경계에 급격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게다가 고령자는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이 높습니다. 즉, 갑자기 일어났을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어지럼증이나 실신, 심지어 낙상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5세 이정숙 어르신은 매일 밤 자기 전 물 한 컵과 보이차 한 잔을 드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셨고 고관절 골절로 3개월 넘게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후 폐렴이 동반되어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지요. 이런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야간 낙상사고 중 60% 이상이 화장실을 가다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수면 분절은 심장 박동에 불규칙한 리듬을 주고 면역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까지도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오후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점차 줄이세요. 갈증이 난다면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정도로 제한하고 입이 마르면 물로 입을 헹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밤중 화장실을 줄이기 위해 취침 전 반드시 한 번은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불을 밝히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손전등이나 작은 조명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차 종류도 주의하세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홍차, 녹차 대신 마일드한 허브차나 보리차로 바꾸시는 걸 권합니다. 이미경 어르신도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한 뒤 밤중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아침까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습관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있다고 믿고 계시지만 사실상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의 숨은 위험성과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따뜻한 방에서 자기입니다. 지난 겨울 72세 강동수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추위를 많이 타요. 겨울에는 방을 따뜻하게 데워야 안심이 되거든요. 방 온도를 26도까지 맞춰놓고 전기장판도 밤새 켜둡니다. 그래야 관절도 덜 아프고 숙면할 수 있어요. 추위를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따뜻한 환경에서 잠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체온 조절 기능이 약화되어 따뜻한 방에서 자면 오히려 탈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지면서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데 방이 너무 따뜻하면 땀이 나면서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 결과 실내 온도가 23도 이상일 때 노년층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무려 33%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동수 어르신처럼 방 온도를 높게 유지하고 자는 습관이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례 하나 더 소개합니다. 78세 박하순 어르신은 겨울철이면 전기장판과 난방기구를 풀 가동하고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며 병원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 담당 의사 역시 혹시 밤새 방 온도가 높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고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방 온도를 18에서 21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약간 쌀쌀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체온 하강을 도와 깊은 수면에 이르게 합니다. 둘째, 따뜻한 이불이나 담요를 사용하고 양말을 신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방 온도를 올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전기장판이나 온열기구는 잠들기 전까지만 사용하고 타이머를 맞추어 잠든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세요. 강동수 어르신도 이 조언을 실천하신 후 밤중 가슴 두근거림이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방 온도 조금 낮췄을 뿐인데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이제는 몸이 한결 편안합니다. 라고 하셨죠. 여러분, 방 온도 조절 하나만으로도 수면 중 갑작스러운 사망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도 더 은밀하고 더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등을 대고 자는 수면 자세입니다. 최근 진료실을 찾은 67세 최영희 어르신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항상 똑바로 누워 자는 게 편해서 그렇게 자요. 등이 바닥에 닿으니 안정감도 있고 좋더라고요. 이게 문제인가요? 많은 분들이 등받이처럼 등을 대고 자는 자세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이 자세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목과 인두 근육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등을 대고 잘 경우 중력의 영향으로 혀와 영구개가 뒤로 떨어지면서 기도를 막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면 중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심장과 뇌는 산소 부족 상태로 내몰립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특히 위험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 등을 대고 자는 사람이 옆으로 자는 사람보다 수면 무호흡증 위험이 최대 2배 높고 심장마비 위험은 40%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82세 이준호 어르신은 심한 콧꼬리와 아침 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렇게 자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지만 수면 클리닉 검사 결과 수면 무호흡증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려 시간당 32회 이상 호흡이 멈추는 수준이었죠. 이 어르신은 수면 자세를 왼쪽으로 바꾸고 머리 높이를 약간 조절하는 것만으로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 69세 김복순 어르신은 아침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두통이 심했습니다. 자세 교정을 통해 옆으로 누워 자고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는 습관을 들이신 후 자고 나서 머리가 맑아졌어요. 라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추천합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가는 압박을 줄이고 위, 식도 역류를 예방해 수면 중 기도 폐쇄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셋째, 너무 높은 베개는 피하고 목과 머리를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세요. 최영희 어르신도 수면 자세를 바꾸고 나서 새벽에 숨이 막히는 것 같던 느낌이 없어졌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익숙하게 해온 수면 자세가 사실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음은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수면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강력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소중한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세요.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명을 지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늦은 밤 무거운 식사. 기억하시죠?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무거운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에 과부하가 걸리고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야식이 습관이셨던 오태식 어르신도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긴 것만으로 속쓰림과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취침 전 수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밤중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고 이는 수면 분절과 기립성 저혈압, 심지어 낙상사고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미경 어르신은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면서 밤중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셋째, 따뜻한 방에서 자기. 방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탈수가 진행되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동수 어르신처럼 방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따뜻한 이불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수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등을 대고 자는 수면 자세. 등을 대고 자면 기도가 막혀 산소 부족이 생기고 수면 무호흡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준호 어르신과 김복순 어르신 모두 수면 자세를 바꾼 것만으로 호흡이 원활해지고 아침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습관은 단순한 생활 습관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밤부터 가장 쉬운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8세 김영자 어르신은 수면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도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80세 박영수 어르신은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만 앞당긴 것만으로 소화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74세 이순자 어르신은 방 온도를 21도로 유지하면서 혈전 위험이 크게 줄었다는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영상에서 소개된 4가지 습관 중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다짐이 모이면 우리 모두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 밤부터 이걸 바꿉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변화가 무엇인지 공유해 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을 확인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나누는 이 작은 정보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맞았다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밤 여러분이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내 건강을 스스로 지킨다. 여러분의 건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작은 습관이 건강한 노후를 선물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